뭐 검찰 관련된 뉴스들이 꽤 있는데 오늘 뭐 검찰 경찰 둘 다 바빴습니다. 이상민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갔고 검찰에서는 이 국회 길 안내를 좀 해준 거 아니냐 싶은 국방부의 국회 협력단장 사무실이랑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상민 지금에 와서야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올까 싶긴 한데 이상민 사건은 어쨌든 수순이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윤석열만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재이첩하고 돌려보내고 재이첩을 하고 송부를 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상민 사건은 경찰이랑 검찰한테 돌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수순이 맞습니다. 아 수순이 맞다. 네,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요 국회 협력단장 사무실이랑 자택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요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의혹적이 없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뭐 김용현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겸 선포 당시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필요하면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 도움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압수수색을 해서 확인을 해야죠. 네. 근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수사 자체가 이거를 인지한 때는 굉장히 한 달도 더 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압수수색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최고 그러니까 내란 수사는 거의 전 인력이 투입된 조직의 명운을 거는 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변명은 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그건 굉장히 의문이죠.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경찰에서. 이게 갖는 의미가 있습니까? 사무실 말고 뭐 관저나 이런 거 말고 집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뭐 혹시 너 뭐 문서 받은 거 있나 이런 것까지 보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저는 그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진짜 안 나옵니다. 법원에서 잘 안 네, 내줘요. 법원에서 영장 잘 내주는 순위가 제일 잘 내주는 게 통신 영장이고요. 통신. 통화 내용. 네. 그다음 잘 내주는 게 계좌 추적이에요. 계좌. 그다음에 잘 내주는 게 비거주지에 대한 압수 영장. 사무실 같은 예, 아예 사무실이 아니라 제3자의 사무실 같은 데 말하는 겁니다. 우리 뭐 티머니 카드 내용 막 이런 거 할 때 뭐 신용카드 회사라든가 아예. 아니면 네. 관공서가 보관하는 문서 막 이런데 그리고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사무실이고요. 그다음이 마지막이 이제 자택이랑 핸드폰. 제일 어렵네. 그러니까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그거보다 더 받기 어려운 거는 체포영장, 구속영장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면 전 단계가 자택 압수수색. 네, 그러니까 자택 압수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혐의 소명도 어느 정도 상당히 됐다는 얘기고. 네. 이상민 장관이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지금 하잖아요. 자기 막 문건을 저기 멀찍이서 멀리서 보기만 봤다. 했습니다. 하면서 막 뭐 네. 소방청장한테 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거를 입증하는 그게 허위라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경찰이. 그러니까 압수영장이 나온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이건 수색해라. 그렇죠.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 지금 이상민이 이렇게 뭐 피의자로는 안 돼 있잖아요. 내랑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죠. 수사를 받으니까. 수사 받고 있으니까. 네. 근데 뭐 구속이나 이렇게는 안 돼 있으니까. 이상민이 뭐 잡아들여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요거는 전혀 몰랐네요. 자택 압수수색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이 됐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고 검찰에서 그러면 이 국회 협력단장도 자택 압수수색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같은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 구속 직전 단계까지는 갔다. 체포 구속 직전 단계까지는 갔다. 자, 요거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 뭐 김현태 단장 이야기도 있는데 김현태 단장은 뭐 단전이 그 CCTV 영상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단전이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김현태가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직접 받을 수는 없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건 곽종근 사령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 저걸 판단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네. 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본 거거든요. 음. 그날 오마이뉴스 TV의 그 동접자만 65만 명인데 맞아요. 우리 다 봤어요. 네. 근데 그때 막은 것은 국회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이랑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맨몸으로 싸웠던 시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막힌 거예요. 그렇죠. 막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다 막혔다고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웃긴 거고 그리고 잠깐 단전이 됐다. 이건 그냥 불이 꺼졌다 뭐 켜진 정도라고 이제 뭐 느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내란 사건은 미수가 없어요. 시도를 했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네. 불이 꺼졌잖아요. 단전을 하려고 했잖아요. 잠깐 껐다고 하더라도 한 거예요. 한 거죠. 네. 뭔 얘기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약간 좀 김현태 단장을 보면서 제가 좀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일까 어떤 제 기억에 나오는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게 생각이 나는데 군인분들 중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군인 아저씨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감사하잖아요. 네, 나라 그렇죠. 지켜주셔서 멋있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자기가 군인이 됐어요. 직업 군인이 됐어. 미래 네. 어른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들아 나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인드로 변하는 군인들이 가끔 있거든요. 특히 고위 군인으로 갈수록 네. 약간 그런 모습을 봤어요. 김현태 단장한테서 우리가 갔더니 그 뭐 거기 모여있던 민주당 보좌관들이나 뭐 이런 직원들이 우리한테 뭐 폭동을 유발하려고 하더라. 우리한테 욕을 하더라. 아니 계엄군이 진압하러 국회에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계엄군들한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음. 아니, 그리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서 시민들이나 아까 민주당이 지금 폭동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폭동이 유도가 되면 비상계엄이 적법해지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왜 그걸 유도합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계엄이 먼저 선포가 돼 버렸는데요, 뭐. 네. 어쨌든 요거까지 이야기를 하고 뭐 노상원 수첩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한데 검찰에서 이 노상원 수첩이 내용이 사실 어마무시한데 공소장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이 내란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내란은 이미 사실 끝났습니다. 탄핵 심판과 윤석열 내란 수괴죄는 이미 끝났다고 보면 돼요? 유죄와 인용으로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잔당들. 사건 잔당들이죠. 노상훈 수첩도 사실 그 잔당 수사하는 데는 요긴 하지만 이미 윤석열을 처벌하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그렇게 보면 될것 윤석열 같아요. 공소장에서 빼는 것도 뭐 무슨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럼 잔당들 처리할 때도 요 수첩을 사용 안 할 수 앞으로 이 수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그 잔당 수사나 이런 데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의 공소장에서 기재 안 했더라도 윤석열의 어떤 공소 사실이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재판에 현출을 계속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형사 재판에 그 수첩이 증거로 제출이 되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죠. 지금 숨어 있는 잔당 세력 중에는 우리가 뭐 언급하는 데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또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도 지금 굉장히 빠져 있고. 그렇죠. 저는 지금 국무위원들. 가장 뭐 민간 중에서는 가장 지금 조명 못 받고 있는 데가 민정수석. 김주연. 네, 민정수석실 그쪽 사람들이 제일 빠져 있다 생각하고 군에서는 드론사입니다. 맞아, 드론사는 지금 아예 완전 잊혀졌어요. 완전 잊혀졌는데 거기가 외환의 핵심입니다. 외환의 핵심. 예. 무인기 계속- 관련해서. 예,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확실하게 빠짐없이 다 처리를 해야 나중에 이런 일 똑같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예.